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당위적인 사고가 가득하다면요,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행복을 방해하는 당위적 사고란 뭘까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신념을 말해요. 이것은요, 절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형태의 요구를 띠고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나 요구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위적 사고는요, 우리의 불행과 부적응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위적 사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를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그 일을 아주 탁월하게 완수해야 돼 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주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신념을 말하죠. 자신을 향한 이런 당위적 사고에 스스로 부응을 못하게 되면요, 불안과 우울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 혐오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적 사고예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 진정한 친구라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존중할 가치가 없고 무시당해도 마땅해. 이런 사고는요, 필연적으로 실망과 좌절, 배신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면서요,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질투를 초래하게 되죠. 당위적인 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고 편안하면서 즐거운 곳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참을 수 없는 곳이야 와 같은 신념을 말해요. 이런 식의 사고는요, 세상을 향한 막연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소극적인 행동, 우울이나 자기연민을 부추겨요. 사실 우리가 의식 없이 그냥 지나쳐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요, 이런 비합리적인 당위적 사고가 은근히 많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위적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요, 일정한 규칙의 굴레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은요,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또 인정받으려고요,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다양한 당위적 사고가 내재화되죠. 당위적 사고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내라면 적어도 아침밥은 차려줘야지, 그게 상식 아닌가? 자식이라면 누구나 효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처럼요, 당위적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요,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적어도 당연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면요, 상대방과의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려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대화가 매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당위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행복하지 않다는 답을 했다고 해요. 행복하다는 답을 한 사람은요, 10%가 채 안 됐다고 해요. 행복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을 느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당위적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사고가 가득하게 되면요, 100점을 맞아도 기쁘지가 않아요. 또 오매불망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바라던 업무 성과를 달성하게 돼도요, 행복한 마음은 잠시뿐이고요, 겨우겨우 안도감을 느끼면서 어느새 평상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그렇게 당연해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요,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 할 줄 알아야 정상인 거죠. 당위적 사고에 매여 있다 보면요, 분노가 생기기가 쉬워요. 세상에는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절대로 또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다 보면요, 분노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누군가에게 화가 몹시 난다면요, 내가 혹시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고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돼요. 당위적 사고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당위적 사고를 줄여가려면요, 첫 번째는 말버릇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당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요, 희망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 해야만 돼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잘 하면 참 좋겠어. 너는 이번에 운동을 해서 꼭 다이어트를 해야만 해 라기보다는요, 이번에 운동을 통해서 네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기쁠 것 같아 라고 말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요, 나 자신도 자유로워지고요, 상대방의 마음은 또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줄 수가 있어요. 당위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주 사소한 요소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앉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점심때 박 과장님이 쏘신 카페 모카 한 잔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 참 고마운 일이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고요. 감사의 마음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당위적인 생각들이 차츰 줄어들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대상이 눈앞에 있다면요,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대상이 없는 순간이라면요, 감사의 마음을 기록해 보자고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요, 당위적인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요, 누군가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요, 그 순간 어떠세요? 저는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일지라도요,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아주 고르고 골라서 그 책을 아이에게 읽어줬는데요, 그 아이가 별 관심이 없어요. 또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권해드렸는데 탐탁치 않아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요,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상대방은요, 상대방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당위적 사고 패턴으로 인해서요, 주변인들이 정말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요, 내 욕구가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 기뻐하고 감사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지금보다 행복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행복은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찾아온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요, 제가 많이 행복해요. 다시 만나요.